DK넷 라디오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이 독점 행위를 한다라는 소송이 기각이 됐습니다. 정부 당국의 대형 기술 기업 규제 노력에 제동이 걸렸는데 자세한 상황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미확인 비행물체 UFO에 관해 정보 당국이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이 소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진행됐죠? 네,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이 반독점 소송이 결국 기각됐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법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가 28일 페이스북이 개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배력을 가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원고 측이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기각 결정문을 공개를 했는데, 이후 페이스북의 주가가 크게 오르는 등 시장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반독점 소송이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 어떻게 시작이 된 거죠?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그리고 왓츠앱과 같은 경쟁 업체들을 잇따라 인수를 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작년 12월 소장이 접수가 됐는데 원고는 연방 정부와 지역 당국이었습니다. 공정거래 감독 주무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이 소송을 주도를 했고, 이어서 48개 주의 정부 법무장관들이 주정부 장관들이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 사건을 연방 법원이 병합을 해서 심리를 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결국 법원이 정부 당국이 아니라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결정은 그렇게 됐습니다. 원고 측이 제시한 독점 판단의 근거가 법률적으로 불충분하다라고 보스버그 판사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 실제 시장 점유율 통계 같은 구체적인 숫자는 물론 페이스북이 시장을 지배할 만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결정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2012년 인스타그램 그리고 2014년 왓츠앱 인수 등을 무효화해달라는 주정부들의 요청도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네. 자, 이러한 법원의 결정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당국의 입장에서는 대형 기술 기업 규정에 급 브레이크가 걸린 것입니다. 주요 인터넷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독점적 지배력으로 광고 시장 등에서 우월한 지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등을 활용해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을 통제하려고 관계 당국과 정치권에서 그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법원이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비슷한 소송에도 제법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다른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대형 인터넷 서비스 기업 구글을 상대로 연방 법무부가 낸 반독점 소송이 또 있습니다. 페이스북 소송보다 2달 앞선 작년 10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장이 접수가 됐는데, 구글이 온라인 검색과 검색 광고 시장에서 그 차지하는 이 독점적 지위를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네. 이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결정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 자,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업 축소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독점 사실이 연방 대법원을 통해 인정이 됐다면 관련 요청에 따라 인스타그램 그리고 왓츠앱을 분리 매각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네. 페이스북은 법원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정부 판단의 결점을 인정한 결정이 나온 것 상당히 기쁘게 받아들인다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우리는 사용자들의 시간과 주목을 얻기 위해 매일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 앞으로도 개인과 기업들에게 훌륭한 상품 서비스 계속 제공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 이 발표 이후 많은 주요 언론에서 이 페이스북의 CEO 주크버그의 환하게 웃는 얼굴이 일면을 다 도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시장의 반응도 좀 살펴보죠. 바로 페이스북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판결 당일인 지난 월요일 뉴욕 증권시장에서 4% 이상이 상승했는데요. 시가총액도 1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게 이 페이스북은 이제 미국에서 시총 1조 달러를 넘긴 5번째 기업이 됐습니다. 먼저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달러를 이미 넘겼고,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등이 앞서 1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렇게 반독점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어떻게 보면 이기면서 이렇게 주가도 오르고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비슷한 반독점 소송이 있는데 자, 이번 판결로 미뤄 보자면 앞으로 이 대형 기술 기업의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이젠 좌절되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법원이 페이스북의 독점 혐의를 완전히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제시된 근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판시한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자료를 바탕으로 법리와 증거를 다투는 방향에 따라 또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보스버그 판사는 53쪽짜리 결정문 결론 부분에서 원고들이 소장을 다시 접수할 것을 허용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완전히 이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확인 비행 물체 UFO죠. 네. 이 UFO에 대한 이 당국이 보고서를 내놨네요. 네, UFO라고 불리는 미확인 비행 물체들에 관한 종합 보고서가 최근 미 정보 당국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Preliminary Assessment on Identified Aerial Phenomena, 그러니까 미확인 공중 현상 예비 평가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국가정보국장실 이 ODNI가 취합한 내용을 서류 용지 한 9페이지 분량으로 정리를 해서 관계 법규에 따라서 의회에 통보를 한 것입니다. 네. 뭐 미국에서뿐 아니라 UFO 관련 단체들 그리고 세계의 주요 많은 언론들이 참 오래 기다려왔던 보고서가 드디어 공개됐다라면서 그 내용과 반응이 지금 시시각각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UFO에 대한 논란도 뭐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돼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보고서가 9페이지다. 뭐 별로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나마 첫 장은 표지이고요. 끝에 두 장은 용어 설명 부분, 뭐 인덱스 이런 거여서 실질적으로는 한 6장 분량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지난 2004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 정부가 인지한 미국 내 UFO 관련 사건들을 점검한 결과를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 중에 대다수는 해군이나 공군을 비롯한 미군 관계자들이 객관적 자료로 관찰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UFO의 기원과 경로 등을 명확히 알 수 없다입니다. 제한적인 정보 탓에 미확인 공중 현상의 대다수가 설명할 수 없는 채로 남겨져 있다라고 보고서 본문 시작 부분에 이걸 명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명된 사건을 144개로 집계를 하고 이것을 다시 5개의 범주로 구분을 했습니다. 보고서에서. 5개의 범주로는 어떻게 나눠진 건가요? 네, 첫 번째는 무작위 공중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공군이 레이더를 사용할 때 예상치 못하게 감지망에 이것이 포착이 돼서 작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새떼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 자, 둘째는 날씨와 관련된 기상 현상인데요. 특수한 대기 현상이 비행물처럼 오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미국의 군사 체계, 그리고 넷째는 외국의 군사 체계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뭐 군용 비행차나 무기 등이 UFO로 인식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기타 항목으로 뒀습니다. 그렇군요. 기타 항목이라면 이 뭔지 추정이 불가능한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UFO는 이 5번째 범주 기타 항목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쉽게도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단지 최근 관찰된 관련 현상에서 이 특정한 경향, 한 패턴이 두드러지는 것은 볼 수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어서 손에 꼽힐 만한 몇 가지 사례에서는 진일보한 기술을 이 물체들이 보여줬다라고 보고서에서는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기대만큼 명쾌한 설명은 없어 보이네요. 맞습니다. 주요 언론들의 평가도 그렇습니다. 이번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대중들의 관심이 워낙 높았던 만큼 이 내용이 알려진 뒤엔 실망감 또 오히려 궁금증만 더 커졌다는 게 대다수 매체의 시각입니다. 보통 우리가 UFO라고 하면은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방문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를 낸 미국 정부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증폭될 수도 있다라고 악시오스 등은 또 해설을 했습니다. 예. 자, 정부가 인지한 사건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제한적인 정보 탓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UFO 관련 사건들의 신고 내용에 부족한 점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원인을 분석하기에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 이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정보와 이 사건 당시 정황에 다양하게 출현할 수도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명시했는데 한마디로 정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네. 또 다른 문제점은 뭔가요? 네, 그리고는 신고 체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네. 미 해군이 2019년 3월 UFO 관련 제도를 마련한 게 처음이다라고 보고선 설명했는데 그 이듬해 11월 공군이 뒤따라 신고 체계를 도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고 경로는 군과 그 당국자들만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관련 사건을 접할 경우에 효율적으로 이것을 통보할 기회가 여전히 막혀 있는 점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보고서의 결론은 대체 뭔가요? 항공 안전 그리고 국가 안보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한 부분입니다. 미확인 공중 현상은 항공 안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네 번째 항목에서 지적을 한 외국의 군사 체계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보고서는 강조합니다. 네. 미국의 항공망이나 군사 체계를 꿰뚫거나 회방하는 기술들이 발전을 해 이것이 UFO 활동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경계할 상황이 분명하다라고 밝혔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정책 위반자들이 분명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이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